좌우상충의 해로움이 적게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해석해 나갈 때 그대로 뭐냐면 박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경우에도 역마관계의 작용력이 떨어지죠, 그죠? 인호술, 신자진이 서로 역마 위치에 놓여 있는데 그 관계가 떨어지니까 이 경우는 전적으로 역마가 아니고 성격을 다루는 조직 사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도 관제탑이 있고, 그죠? 관제탑이 있고, 탑이 있고, 비행기가 있죠, 그죠? 비행기. 자, 역마의 요소가 강하게 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분야가 항공 분야라도 어디에 있다, 그 사람은? 비행기 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합격되었다가 성격되면 관제탑이나 매표소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이게 합격의 성격이에요. 그 모양 그대로 살고 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합격의 모양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봐보세요. 또 이중격. 이중격. 이민, 임자, 병호, 계사죠. 계사. 여기에서 자, 계사가 모이면은 눈에 익히기 위해서 지금 똑같은 형태를 놓고 지금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는 뭡니까? 자수의 정관 요소가 정관에 드러나 있죠. 그죠? 물론 혼잡이긴 하지만 형태상 정관격이고, 병이 시에 살을 두는 것을 시의 12운성으로 뭐에 걸록, 록이 있는 요소를 시록격이라고 해요. 시록격. 시에 록이 있다. 시록격과 정관격이 섞였죠, 그죠? 정관격. 그 시록 정관이 두 개 섞이면 무슨 격? 이중격. 이 이중격의 특성은요, 인격도 보면 약간 이중적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더 넘어서면 다중격도 있거든요. 다중격. 멀티플이죠. 다중격이 보면은, 그럼 이중격은 어떻게 해요? 이중을 다 설명 다 하면 돼요. 이것의 특징 그대로, 이것의 특징 그대로 이야기하면. 요 절반씩을 꼭 닮았다 했거든요. 절반씩 닮더라. 저거 닮더라. 근데 그 격의 특성이 현저하게 차이 날수록 어떻다고 해요? 격의 특성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사람들은 진짜 이중인격자다. 진짜 이중인격자 맞아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도 희생자예요. 근데 팔자에 저런 이중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중인격자다. 자, 다중격 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 샘플에서의 다중격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격을 쪼갤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 섞여 있는 게요. 거기 보면은 을사, 을류, 을축, 기묘. 을류, 을축, 기묘. 자, 월에 뭐가 있어요? 유평관이라는 요소가 있죠. 육신적으로 평관 요소. 1. 평관격. 그 다음에 을 이게 다 있는 거를 묶어서 또 하나의 격을 만드는 복덕격이라고 있어요. 복덕격. 수기격이에요. 을이 수기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복덕이고 어느 수기가 지금 헷갈리는데 밑에가 수기격이고요. 을을 삼전하면 복덕격. 사유축이 다 드러나 있으면 수기격. 그 다음에 시에 록이 있으니까 무슨 격? 시록격. 시록. 자, 이렇게 격이 많이 드러나 있는 그런 팔자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어느 걸 해석해야 돼요, 어느 걸.
물론 기본적으로 격국용신을 공부한 사람들은 편관격의 특성을 가지고 그 팔자를 해석해 나가야 된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 안 됨. 설명 안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격이 복잡한 격도 많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이걸 이제 해석을 할 거냐? 들어가면 완전 눈이 막 침침해지면서 있죠. 이런 팔자를 만나는 순간에 속이 좀 바삭바삭하면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예? 갑자기 글이 이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해석의 기초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예, 해석의 기초가. 이런 다중격이 형성돼 나온다든지 파격이 다시 성격이 된 듯한 모양이든지 이중격 이런 경우에 해석의 기초를 어디서 삼을 거냐. 요런 팔자가 어떻다고 해? 85%에서 95%.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책 보고 격국용신 공부하는 것은 몇 프로를 위한 공부예요? 5%. 5% 중에서도 제대로 된 건 1, 2%예요. 1, 2%. 그러니까 책 볼 때는 뭐예요? 와, 오면 다 맞출 수 있겠다. 정관격은 이렇구나. 정작 오면요, 책에 있는 게 나와야 될 건데 책에 없는 이상한 팔자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한 모습대로 그대로 이야기해 주라. 이상한 모습. 이상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게 거울이 발라야 어떻게 돼요? 거울이 바르면 이렇게 비틀어지게 온 게 그대로 비틀어지게 보이겠죠. 그죠? 이게 자기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격국용신을 그대로 정해놓고 이 팔자를 편관격의 특성에다가 집어이어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울이 구분이 무엇의 쓰리오예요. 무엇의 쓰리오. 거울이 굽어 있으니까 실체를 더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아니 모른다 하라니까. 모른다. 이 모른다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되고 답안지 앞에 와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물어보면 될 걸 갖다가 그 묻기 싫고 막 도사로서의 폼을 잡고 싶고 이래가 그냥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어차피 비빔밥들은 자기가 막 섞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어봐가지고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이렇게 갈 것이다. 답이 그 사람이 대답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시간을 빼지 말라는 거죠. 이런 팔자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진도하고 상관없습니다만은 무엇부터 생각해 봐야 될까요? 오행적으로 목, 화, 토, 금인데 뭐가 없어요? 수가 없죠. 자, 이것이 해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이 없다. 물은 육친적으로 뭐다고 해? 엄마가 되죠. 그죠? 엄마가 없다부터 해놓고 해석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없는 것은 어떤 아픔을 준다? 관과 내가 소통되도록 하는 별인데 오행적으로 소통시켜주는 인자가 없으므로 이 사람은 편관이 있어도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꽝이다. 꽝. 그죠? 그러나 팔자 내에 대세가 되어 있으니 버릴 수 없다. 이게 버릴 수 없다. 팔자 내에 대세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괄세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끌어쓸 것이냐? 인수로 소통시키지 못하면 사가 뭐냐면 육신적으로 상관이죠. 그죠? 상관과 관을 끌어서 무리지어서 나와 소통해요. 이렇게. 상관. 그럼 그 사람의 관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명함은 상관과 관련되어 있다. 이 상관은 뭐예요? 예술적 창작행위, 예술적 창작행위, 필설, 교육,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능 전공을 했어요. 예능 전공을 해가지고
어떤 단체에 진급이 의미 없는, 인수가 소통되지 못했다는 것은 진급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급이 의미 없는 단체의 활동인데, 평가는 어느 곳이다? 대체로 남에게 보여주는 무대 카메라를 의미하므로, 무대와 카메라라는 거예요. 무대, 카메라, 관객이에요, 관객. 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대 위에 예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혼은 뭐, 어떤 요소를 통해서 어느 운에 수운이 올 때, 화운이 올 때. 화운이 올 때에 뭐예요? 식상의 행위적인 요소. 식상, 즉 자식을 만들려는 행위적인 요소가 관과 조화를 이룰 때 결혼할 것이다. 이건 결혼의 시기.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대운이 어디 있는지 세운이 어디 있는지 벌써 요 안에 이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인자와 요소가 미리 분석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사주 해석을 해나가면 격국용신을 몰라도 생긴 모양 그대로만 읽어나가면 그 사람의 운명이, 운명적 특성, 삶의 양식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다중격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말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지만, 어떤 때는 내가 너무나 착순이 같고 편간격에 의한 뭐예요? 자기 조절을 이란 거니까 너무나 착한 것 같은데 시록이 발동하면 어떻게 돼요? 또 고함도 질러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관하고 친하는 방법은 또 상관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자기가 온갖 머리 짱구를 굴려야 남자와의 조화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피곤한 거죠. 자, 그래서 다중격도 있고 이중격도 있고 박격의 성격도 있고 박격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용신의 모호함하는 거 한번 구절 한번 가보세요. 일부러 사주 샘플을 뒤지고 뒤져가지고 찾아놨는데요, 그게. 자, 봐보세요. 을미경진. 을미경진. 그 다음에 무진병진이죠, 무진병진. 자, 팔자의 기본적인 형식으로 드러난 모양은 뭐냐면, 진중에 지장만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으니까 아는 분들만 그냥 쭉 따라와 보세요. 진에서 뭐가 드러났다? 진중에 을목이 드러나서 을목이 육친적으로 뭐라고 해? 정간. 정간이 드러나 있는데 어디에서 드러난 거예요? 진토라고 하는 요소니까 진술 충미는 뭘 붙인다고 했죠? 잡기, 그죠? 잡기 재관. 잡기 정관격이라 해도 되고 잡기 재관이라 해도 되고, 포괄적으로 잡기 재관 또는 잡기 이 글자 자체만 적용한다면 잡기 정관이라 명칭해도 좋다는 거예요. 관성은 마땅히 뭘 쓴다고 해요? 인수를 소통시켜야 하는데 인수가 드러나 있죠, 그죠? 인수가. 그래서 사주책도라면 병화가 용시이다. 물론 이제 여기서 신왕 신약의 요소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뭘 찾겠어요? 이 관성을 도와주는 자가 제가 관성을 도와주죠, 그죠? 제가 관성을 도와줄 때 이 제자약살이라고 해서 제가 약한 관성을 길러주는 모양으로 봐서 재성을 용신해. 용신이 뭐예요? 재라고 하는 요소가 오행적으로 수에 속하는데 수가 드러나지 못했다는 거죠. 수가. 그 제자 약살로 쓸 수도 없고 병을 쓸 수도 없고 결국 어떻게 하더라고요? 강한 놈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글자 자체를 하나 그냥 그대로 그냥 강격이라 할게요. 강격.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강격. 신약 신강 놔놓고 그냥 일강
예? 내 일주일 내 몸이 튼튼하구나. 그럼 뭐예요? 우리 그 용신을 잡는 격군과 용신 잡는 대원칙. 대원칙이 뭐라 했죠? 왕자. 팔자 안에 강한 놈을 뭐 하라? 격으로 삼아라. 자, 이걸 정확하게 한다면 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간격. 그죠? 일조가 강하다 이거죠. 이렇게 만들어 붙여도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용신의 개념에 가까운 거는 왕자를 누출시키는 사람, 또는 누설. 그래서 무슨 용신? 금용신이 됩니다. 금용신. 을경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을목이 세력이 있으니까 사실은 을목을 쓰고 싶죠, 그죠? 비급이 태왕하면 뭘 쓰고 싶어요? 관사를 쓰고 싶겠죠, 그죠? 팔자에 비견급제가 많으니까 그때는 뭐예요? 폴리스가 띄워야 나눠 먹게 된다는 거죠. 서로 막 떼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뭘 쓰더라? 이걸 못 쓰고 경을 쓰더라는 거예요. 자, 을경이 이 계절에 돼요, 안 돼요? 제대로 잘 되는 계절이 아니죠. 그죠? 을과 경이 제대로 잘 되는 계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을을 포기하고 경을 쓰더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경을 쓰더라. 자, 이런 이제 논리들이 책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다. 가면 갈수록. 격군 용신을 분명히 10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나는 모르겠다. 자, 이거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이 팔자 가지고. 이명식의 용신은 뭐였습니까, 선생님? 가면. 어떤 사람은 금이라고 하고, 저번 시간에 했었죠? 예, 어느 사람 팔자 있었죠? 어느 사람의 팔자를 보고, 금용시이다, 화용시이다, 토용시이다. 이거는 막 묻는 집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아가 물어보길래 난 그런 거 잘 모르요. 그런 게 책에 나오는 겁니까?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이다. 당신이 중요한 게 당신의 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신. 당신의 삶이 어디까지 규정지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대로 보라니까요. 그걸. 자, 그 다음 팔자도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팔자도. 그 다음 팔자도 을에 경진, 무술, 정사죠. 형태가 이제 그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뭐가 드러났다고 해? 재성이 드러나 있죠, 그죠? 재성이 지금 해수가 드러나 있죠, 그죠? 이 해수네. 여기 좀 차이 나는데 드러난 격은 뭐예요? 똑같이 정관격이죠, 그죠? 정관격. 그 다음에 내 몸이 튼튼함으로 관성을 쓰려고 하는데 경금이 어정쩡하게 붙들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박격이거든요. 박격. 그 을목을 드러나 있음에도 쓰지 못하고 그래서 거꾸로 제 신으로서 부득이 쓰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운의 발달, 해수운의 발달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간단하잖아요, 이게 원리가. 내가 이것도 일간격. 내 몸이 튼튼한데 뭐가요? 그걸 누출시키는 자가 금을 쓰나. 그러니까 괜히 이런 게 드러나가지고 눈을 속이는 거죠, 눈을. 을목을 무시할 수도 없고 저 자체를 쓸 수도 없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을을 용신으로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걸 용신으로 볼 것이다. 금을 용신으로 볼 거다 이거죠. 목하고 금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주격국론에서는 금과 목이 동시에 용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란 그 논리적으로 보면 이유배반적인 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반대의 걸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특수한 격일 때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제 모군이 왔을 때, 금운이 왔을 때 이제 천상 물어보게 된다고. 이때 어떻습니까? 그래가 아 괜찮았다. 아까 목용실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괜찮았다. 아 그럼 금용실. 근데 묘한 거는 요렇게 뭐예요? 섞여 보면 요때 어땠냐 하면 요때 꽝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당신은 이때 분명히 잘 될 거다. 이때도 꽝이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거 아니면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 답은 나와야 되는데 이때도 꽝이고 이때도 꽝이다. 자, 이게 뭐예요? 자기가 근본적으로 합격이 이루어져서 주어진 범주와 한계가 있는데 자기는 항상 어디를 꿈꾸고 살았다고 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모기 와도 나의 꿈은 남아있었고 화가 와도 나의 꿈은 남아있었고 어떤 게 와도 나의 꿈은 남아있었다. 그래서 뭐예요? 하루하루가 내겐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모기 와도 꽝, 금이 와도 꽝이다. 그 사실은 이 범주를 먼저 잡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자, 그래서 용신 잡으러 다니면요, 진짜 고생합니다. 고생하니까. 용신을 잡으러 다니면 진짜 고생한다. 자, 그래서 형태상으로도 저렇게 헷갈리는 게 많고 또 무수히 많은 그 합격의 형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오행을 중화를 도와주는 요소. 그래서 중화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일반적인 오행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보는 개념으로서 제가 그 쉽게 찾아보는 용신을 쓴 거예요. 자, 아까 그 설명하면서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격을 잡기 어려우면 뭘 하라고 해? 왕자 입격하라는 거죠. 왕자 입격. 자, 고팔자도 형태를 보면은 잡기재간인데 제대로 드러나지도 못했죠. 이모의 진이 되면 갑진, 임자, 신해. 자, 이 형태를 잘 봐보세요. 이 형태에서 진에서 아무것도 도출되지 못했죠. 그죠? 아무것도 도출되지 못하고. 그럼 이걸 글자 자체로서 뭐예요? 평간격. 그것도 잡기죠. 그죠? 잡기 제관이 되죠. 이것도. 잡기 제관. 잡기 제관 해놓고 답은 또 뭐예요? 다른 데서 또 찾는다면 이걸 중화시키려고 하면 뭐예요? 팔자에 물기운이 하나, 둘, 셋, 네 개 보죠. 그래서 팔자의 대세가 물기운이 강해져 있으므로 그것을 누출시키는 억제하는 자가 용신이다. 근데 진은 어떻게 됐어요? 자진으로 무너져 있죠. 그죠? 그래서 진이 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강한 것을 드러내는 식신으로서 결국은 쓰게 되는데 이것도 형태상의 모양을 가지고 격국용신 잡으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때 뭘로 해? 왕자 입격하라. 뭐가 제일 왕성해요? 뭐가 제일 왕성하죠? 수가 제일 왕성하죠. 그죠? 그러면 수격. 너무 촌시로 보면 일간격. 일왕격 할까요? 일왕격. 일왕격. 그 다음에 가운데 양인이 있으니까 양인격. 물론 이것도 격이 있어요. 일인격이라고. 태어난 날에 양인이 되면 그것을 일인으로 하나의 격을 삼기도 하는데, 막 이래 불러도 좋고, 이렇게 불러도 좋고, 뭐라 불러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데, 어쨌든 간에 숙격 좀 되겠다. 그죠? 숙격. 그러면 이 팔자에서 중화를 시켜주는 요소는 뭐냐? 강한 물기운을 드러내는 인자가 드러나 있으므로, 어디에?
간목이 육친적으로 식신, 상간에 해당되죠. 그죠? 근데 식신이 해당되니까 예, 식신을 반갑게 그대로 쓰는 격을 그 격용에는 보통 이제 가상관이라고 해요. 가상관. 예, 가상관이라고 해서 식신이나 상관이 용신이 될 때에 가상관 격이라고 명칭을 붙이게 되죠.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는 왕자를 격을 삼고 그걸 드러내는 자가 어떻게 보면 팔자의 전체적인 중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게 드러나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격이 좋음. 이래 보면 돼요. 격이 좋음. 사주팔자 책대로 하면 이게 잡격이거든요. 잡격. 합격이죠. 그죠? 한 만나서 합격. 못 드러나서 합격. 근데 왕자 입격의 요소에서 볼 때에 강한 걸 드러내는 인자가 잘 드러나 있으니까 이건 격이 아주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부자로 살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용신 잡는 방법 내나 마찬가지로 설명 붙여놨죠. 왕성한 오행을 누출시키는 자가 용신이다. 그러니까 뭐가 용신이라고 해요? 간목이 용신이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음양 속성 중에서 이건 뭐냐면 서로 오행적인 음양이죠. 그죠? 오행적 음양. 금수가 음이라면 목화가 양이 되고 이것이 서로 소통될 수 있게 하는 인자.